지난 시간까지 캡컷 이제 설치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기본 환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다른 것들은 설정된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꼭 한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일단 언어가 맨 처음에 영문일 때 한글로 하는 거는 이 설정 들어와 가지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언어 탭에서 한국어 설정해 주면 되고, 얘를 바꿨을 때는 캡컷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스타트 요구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시 저장 같은 경우에 얘가 편하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마치 인터넷 버전처럼. 근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작업받은 거를 집에 그대로 들고 가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복사를 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동 저장되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 그게 여기 들어왔을 때 임시 저장 탭에 저장이라는 요 항목에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 요거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요 폴더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저장하는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 예를 든다면 제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이름으로 된 거 2024 얘를 하고 폴더 선택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거는 뭐냐면 캡컷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적용이 될 그 템플릿 파일, 이런 것들은 이 PC에 처음에 설치할 때 다 설치되는 게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초에 내가 얘 기능을 사용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사용하는 시점에 얘가 다운로드 받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운로드 받지 않고 내 PC에서 읽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다운로드 받아와간 온 것들을 저장하는 위치거든요. 바로 다운로드 위치다. 그래서 이름은 그 폴더 지정해 준 것 밑에 캡컷 레프트, 그 다음에 캡컷 머티리얼스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이름으로 생기고, 그 밑에 프로젝트 파일 이름 단위로, 프로젝트 파일은 보통 날짜, 월일에 대한 날짜 형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진다 했죠. 물론 그거 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캐시나 이런 것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한 기법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기능이라는 것만 알고 그대로 설정된 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편집 쪽에 보면 우리가 목표 음량, 그래서 여기 목표 음량을 눌러보면 맨 처음에 기본 값으로 아마 대부분 돼 있을 건데, 여기 유튜브하고 틱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면 영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이라는 게 있죠. 이 음이 원래 작을 수도 있고 원래 클 수도 있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 그럼 이게 원래 음대로, 유튜브의 음량은 정해져 있죠. 내가 어떤 크기로 다른 것에 맞춰가지고 대충 정해놓고 하는데, 내가 만든 영상에 원래 음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그렇게 되겠죠. 원래 만드는 음량이 작고 크면. 근데 얘를 평균적으로 맞춰줘요.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작은 음은 크게, 큰 음은 작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맞춰줘가지고 유튜브 음량 가지고 일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이겁니다. 그래서 목표 음량이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자기가 두 가지 타겟에 대해서 유튜브하고 틱톡에 대해서 올라가는 그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동작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에 나중에 올릴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해가지고 만들어내면 좋아요.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는 초당 몇 프레임으로 동작하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동영상 샘플링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어차피 동영상은 사람이 보는 거니까 사람은 60프레임으로 보고 있지만 이론에 의하면 반까지 샘플링해도 동일한 효과로 볼 수 있다. 근데 최소한 줄여보니까 24프레임까지는 동영상으로 거의 차이 없이 느낄 수가 있더라. 물론 고품위의 것을 원할 때는 그보다 더 높이면 되지만, 문제는 얘를 높이면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 웬만큼 보는데 지장이 없으면 프레임 수를 24프레임으로 최소화해가지고, 이거 이한 없으니까 최소화해가지고
용량을 작게 하는 게 나중에 이게 퍼포먼스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특별한 것 아니면 24프레임으로 프레임 퍼 세컨드로 맞춰가지고 작업하는 게 좋다. 이거에 따라서 동영상 파일의 용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뭐 1시간짜리 이렇게 하면 몇 기가씩 막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성과 쪽에는 뭐 그대로 설정된 대로 하면 되고 그 정도는 여기 알고 있는 게 좋죠. 최종 설정이 다 끝났으면 저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히스토리가 이제 만드는 대로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오죠. 보면 월일에 대한 날짜로 이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 위치는 조금 전에 봤고 자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본 진짜 화면이죠. 본 화면이고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왼 좌측 위부터 가지고 편집을 할 대상이 되는 자료들을 이제 올려놓는 곳이고 실제 요리하는 곳에 조리대라고 생각합니다. 조리대에 우리가 이 동영상 편집하고 요리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재료를 구한 것 우리가 재료를 구하는 보통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 마트가 어디였냐 하면 그 픽사베이와 같은 그런 곳이었죠. 아니면 뭐 내가 직접 만든 것이든 어쨌든 장을 봐와가지고 올려놓는 것이다. 재료들을 쭉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 종류별로 구분해가지고 그것이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은 특징상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되죠. 동영상을 보지 않고 편집을 할 수는 없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영상이 있었다. 어떤 화면이 있었다.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전부 다 기억한다는 거. 대략적으로 뭐 어떤 부분에 어떤 영상이 있다는 정도만 알지 그걸 다 기억하면서 눈 안 보고 편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프리뷰 혹은 플레이어 화면이 필요하다. 여기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재료에 대한 특성, 동영상 같은 뭐 동영상 포맷이 뭐고 크기는 어떻게 되고 해상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음량에 대한 이미지면 이미지에 대한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속성은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세부 속성을 바꾸거나 뭔가 효과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편집하는데 중요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 밑에 부분이죠. 동영상이라는 게 원래 정지 영상의 시간에 대한 변화죠. 그게 동영상인데 그 시간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맞춰가는 시간에 따라서 맞춰가는 우리가 그걸로 친다면 시나리오를 혹은 레시피를 그 레시피대로 시간에 따라 언제 시간에 뭘 데치고 언제 시간에 뭘 넣고 시간을 얼마로 하고 얼마 동안 끓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건 이제 이쪽에서는 시나리오라고 하죠. 그 시나리오대로 혹은 레시피대로 실제 요리를 해가는 곳 여기는 냄비도 있고 그죠? 그런 실제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뭐 냄비 국자 뭐 다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가는 곳이고 여기는 아직은 뭐 이 시간 눈금이 안 나오는데 동영상을 넣으면 시간 눈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동영상들 편집하는 재료들이 트랙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미지 편집할 때는 핵심이 레이어였지만 여기는 트랙이라는 개념으로 가요. 트랙은 동시에 출발하는 거죠.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맨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가는 거죠. 그죠? 가는 것들이 그대로 모든 모든 트랙에 있는 것들이 동시에 플레이 혹은 보여지면서 쭉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배열할 거냐. 그리고 이 트랙도 레이어처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뭐 백그라운드 음악 같은 경우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가리는 게 없죠. 얘는 그냥 뒤에서 음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그다음에 자막 같은 경우는 보이는 거죠. 얘는 순서에 따라서 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 일부분이 가려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 타임 트랙 그
모양에서 위쪽이 앞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막 같은 경우는 항상 최상위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막이 뒤에, 영상 뒤에나 이미지 뒤에 있었거든요. 그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다 가려져 버려요. 보이나 마나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여기서 적당하게 알아서 배열을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오디오는 틱톡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오디오예요.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라이센스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주의를 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거 쓰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체크는 해줍니다. 체크는 해주는데, 문제는 뒤에서 체크해 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얘네들 조금 작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유료 기능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얘가 제재를 가하지를 않아요. 그럼 난 신나게 쓰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최종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얘 안 된다, 얘 안 된다, 얘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려요. 얘를 쓰려면 돈을 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돈을 안 내려면 다시 작업 화면에 와서 그 유료 기능으로 들어간 걸 다 빼야 돼. 그래야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만 조심을 하면 안에 기능들을 바로바로 쓸 수 있다. 텍스트는 자막이, 그 다음에 스티커는 말 그대로 이런 예쁜 스티커들 있죠. 이런 것들을 동영상 안에다가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편집 효과도 이렇게 대충 가보면 여기는 거의 대부분 보면 프로 기능으로 되어 있죠. 여기 기능이 된다 해서, 넣을 수 있다 해서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뒤에 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는 잘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전환은 어떤 동영상에서 다른 동영상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책에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다 했는데, 요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동영상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이거는 연속적인 사진이 아니고 각각의 다른 사진을 가지고 그냥 내가 사진첩 보듯이 동영상화 시키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동영상으로 보는 거 아니죠. 같이 프레젠테이션 보는 거나 똑같은데, 이 기능들은 뭐 스마트폰에도 어플로서 많이 있고 굳이 캡컷 가지고 안 해도 훨씬 편리하게 사진 가지고 동영상 만드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푹 집어 가지고 올려놓고 뭐만 설정해 주면 되느냐, 결국은 사진 넘어갈 때, 어떤 사진에서 다른 사진 넘어갈 때 그 전환 효과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또 아주 흥미롭고 세련되게 사진을 동영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 기능만 적용하면 거의 끝이죠. 그리고 배경 음악 정도 깔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이것만 따로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동영상 만드는 거나 가지고 하는 거나 편집하는 거나 이렇게 편집하는 거나 똑같은 기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라고 해서 다른 기능 가지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넣어놨으니까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미지 가지고 비디오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환 기능을 사용하면 되죠. 원래 전환은 어떤 동영상 클립에서 다른 동영상 클립으로 넘어갈 때 좀 이렇게 매끄럽게 혹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효과들을 주는 건데, 이 기능을 아까 그 사진 가져갈 때 쓰면 됩니다. 되게 많아요. 프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유료 기능이다. 요리로 치면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메인 요리에 파스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뭐 중간 양념이나 소스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방송하면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숙성을 시켜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만들기 어려운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올려놓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캡션은 자막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죠.
전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지에서 필터 기능이 있었죠. 뒤에 이미지를 아주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형태대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바꿔주는 거. 동영상에도 그 기능이 적용이 돼요. 여기도 보면 뭐 여러 기능도 있지만 무료 기능도 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도 마찬가지. 색깔이나 색감 뭐 이런 것들 다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이 템플릿이라는 게 아주 뭐 쉽게 이런 거예요. 거의 우리가 요리 같은 경우에 그 이미 반 요리된 거 있죠. 그냥 봉지채로 넣어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뭐 밀키트처럼 그런 요리가 이 템플릿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내가 올려준 동영상 봤죠. 그 앞에 보면 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뭔가 본 내가 이 녹화하는 거 바로 시작하지 않고 앞에 약간의 뭔가 인트로가 있죠. 여기 템플릿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련된 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거 만들고 해서 시간이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갖다 쓰는 거죠. 아주 꽤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하나 해볼까요? 자, 여기 템플릿 들어가고 여기에 인트로라고 있죠. 인트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아우트로는 동영상 끝날 때 많이 쓸 수 있는 것. 자, 인트로. 여기에 되게 많은데 쭉 내려가다 보면 넷플릭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봤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내가 프로그램 이용할 때 이용할 것 중에 하나 요거예요. 시작할 때 이 음악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거예요. 일단은 주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주로 카운트다운이 많아요. 카운트다운이 많고 쭉쭉 내려가다 여기 있죠. 한 거의 밑에 쪽인데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이거를 댓글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 그럼 얘를 일단은 이게 대부분 보면 처음 받아올 때는 여기에 이렇게 밑으로 버튼이 있죠. 얘를 먼저 눌러야 돼요. 그럼 요때 그 캐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 플러스라는 버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내 문서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트랙에 추가 이렇게 돼 있죠. 클릭하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동영상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인트로마다 일부분을 고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잘 보세요. 쭉 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이 그 블랙 화면으로 조금 진행이 되죠. 네. 여기에 들어갈 동영상을 내가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여기 샘플 동영상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갈 동영상을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 요즘 나오니까 교체할 클립 한 개라는 속성이 딱 보일 거예요. 저때 여기를 눌러가지고 클릭하면 여기 나오죠. 이때 한 번 더 클릭하면 이게 그 읽어드릴 동영상을 선택하라는 파일 탐색기가 열려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든다면 얘를 얘를 선택할까? 그럼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블랙 화면이었는데 이제 요 들어온 영상으로 꾸며져 가지고 여기 보면 5초 정도 플레이가 돼요. 내가 긴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넣을 때 최소한 5초 이상은 돼. 여기에 넣는 동영상 사이즈가 최소한 5초 이상이돼. 5초보다 짧으면 자기가 못 넣는다고 해요. 5초 이상이 되면 그 뒤에 건 잘라버려요. 긴 거는 관계없는데 짧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뒤에 쪽에 가면 뒤쪽에 가면 여기를 클릭하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속성에 1번째 달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글자가 있는데 자 기존에 플레이를 시켜보면 여기 글자 나오는 거 있죠. 바비란인가 뭐 어쨌든 나오는데 얘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거는
더블 클릭해서 여기 나오죠. 네. 1번째 단계가 여기 글자 나오죠. 그래서 이걸 한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넣어놓으면 아까 그 영어로 이렇게 하나씩 탁 나왔던 게 이제 한글로 나오겠죠. 자, 해볼까요? 다시 요 하얀색 이 바가 플레이되는 시작 위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내가 적당한 위치에서 잡고 클릭하면 돼요. 잡고 해도 되고 요 위에 이렇게 좀 두껍게 생긴 요 화살표를 잡고 해도 되고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마치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듯한 그죠? 범죄도시 4를 지금 시작할 때 인트로처럼 내 영상의 인트로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좋죠. 여기 되게 많아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꽤 되고 이것도 무료죠. 무료 버전이고 여기 어쨌든 프로라고 돼 있지 않은 것들은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야 요거 어떨 때 내가 되겠다. 어떤 거는 되게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글자 같은 거. 그래서 나도 그 인트로 만들 때 여기 있는 그 기능을 사용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넣었다. 얘를 딱 보니까 자 교체할 클립이 5개나 돼요. 지금 뭐 아마 여기 나오는 동영상들을 그냥 내가 원하는 동영상 5개 교체시켜버리고 그럼 완전히 내 걸로 되는 거지. 그래서 그 5개는 여기 교체할 클립 5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3초짜리, 1.5초짜리, 1.5초짜리, 2.9초짜리 금방 나왔던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다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글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꿔줄 수 있죠. 이건 저거 바꾸면 거의 완전히 내 걸로 하는 거 그렇죠? 거의 다 바꿀 수 있죠. 유튜브 채널, 뭐 저거 피트니스 이런 거 필요 없고 피트니스가 아니라 이 결국은 전체적인 스토리하고 배경음악은 그대로 쓰되 나머지 것들을 내가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14개나 나와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글자들이 탁탁탁탁 바뀐 영상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거니까. 심지어 이 첫 글자에 바꿔줄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일단 얘는 지워버릴게요. 너무 속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날 때 한 번씩 살펴보세요. 자, 이제 동영상 하나를 넣어볼게요. 저는 계속 따라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중간에 이렇게 사용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맨 처음에 가져오기 여기를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인트로 하면서 아까 불러드린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죠? 하나 뭐냐면 따로 이쪽으로 안 들려와도 아까 거기서 들려와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가져오기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열기 하나 가져올 수도 있고 Shift 키 눌러가지고 여러 개를 선택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일단 하나만 가져와 보죠. 열기 하면 이게 일단 여기 들어오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탐색창을 바로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집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하고 전부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집고 첫 번째를 선택하고 마지막 거를 연속적일 경우에 비연속적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지만 연속적일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거를 집으면 이렇게 동시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위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끌고 와서 여기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다 들어오죠. 그러면 영상 4개, 그 다음에 배경음악 2개. 자, 얘를 넣어볼까요?
맨 처음에 있는 거 3249 넣는 방법은 플러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집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끌어놔도 돼요. 대충 갖다가 끌어놓으면 마치 자석 붙듯이 자기 갖다 붙어요. 막 맞춰가면서 안 해도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처음에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트랙을 우리는 메인 트랙이라고 해요. 메인 트랙이라고 하는데 메인 트랙은 자석이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의 영상을 갖다 놓게 되면 메인 트랙이 아닌 보조 트랙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자석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기본이 그런 거고 언제든지 해제 또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석을 동작하지 않으려면 그걸 어디 보면 되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자, 메인 트랙 마그넷 끄기죠. 끄기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 그죠? 요놈. 그러니까 지금 파랗게 되어 있으니까 얘 켜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놓으니까 자석 붙듯이 갖다 붙은 거예요. 얘를 꺼버리면 자 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그냥 아무 갖다 붙죠. 그죠? 이제 자석이 꺼진 거예요. 그럼 내가 인적으로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경계에 가면 파란색 가이드로 가르쳐줘요. 가이드를 해줘요. 여기가 맞닿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떨어진 거죠. 파란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트랙은 보통 자석을 켜놓습니다. 메인 트랙 마그넷 켜기를 딱 하면 켜기를 하니까 알아서 갖다 붙어버리죠. 편한 기능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보통 메인 트랙은 켜놓고 다른 트랙은 끌어놓는 게 좋죠. 자, 일단 하나 넣었으니까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항상 플레이 쪽에서 플레이 스톱 하면 돼요. 동영상에 배경음이 없으니까 확 죽어버리죠. 배경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배경음을 넣고 있고 또 잘 넣고 이상한 걸 넣고 분위기 전혀 맞지 않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신나는 저건데 갑자기 무거운 음악이 깔린다. 그건 역시 안 맞죠. 그래서 배경음악을 잘 넣으면 동영상이 삽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보죠. 갖다 놨으니까 그 중에서 뒤에 거 무브먼트 얘를 여기다가 끌고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뒤쪽으로 가죠. 배경음악은 앞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앞에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앞쪽에 들어갈 것들은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메인 트랙 뒤쪽에 그냥 지가 알아서 트랙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집어넣었을 때 여기 스피커 모양이 두 개가 있죠. 동영상 자체에 그 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배경음악에도 음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켜고 끄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렇고 이놈의 메인 트랙에 있는 트랙 소보를 딱 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이게 뭐 두둥하고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죠. 그죠? 메인 트랙이 너무 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메인 트랙의 음이 아니라 배경음악의 음이 시작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 둘 다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메인 트랙에는 켜고 이 배경음을 끄다. 이것도 의미가 없죠. 앞에는 나오는데 배경음이 또 맞지 않는 것처럼 돼버리고 뒤에 동영상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경 이제 또 이거 살리고 배경음악의 시작하는 위치를 내 뒤에 영상 시작하는 거와 맞춰야 되겠죠. 앞에 거하고 이제 중복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끌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에 동영상하고 이렇게 위치가 여기 있는 가이드를 해주죠. 이때 탁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아주 미묘하지만 배경음악이 시작할 때 위에 동영상이 시작하는 점과 딱 맞춰서 시작을 하면 동영상 시작하자마자 음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조금
아니면 처음에 아주 저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좀 소리가 높아가면서 시작하면 자연스럽겠죠. 그죠? 근데 배경음악들이 대부분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밑에 보면 이 배경음악의 파형이 보이죠. 그죠? 이 파형이 음량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니까 맨 처음에는 거의 없다가 이렇게 점점 높여가면서 플레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 동영상 위치하고 같이 맞춰놓으면 돼요. 그쵸? 근데 어떤 배경을 가져왔더니 처음부터 높은 음에서 바로 시작하더라. 그러면 내가 금방 이야기한 그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 조금 뒤에, 그죠? 아니면 음 자체에 대해서 그 점점 높아가는 거, 점점 줄여가는 그 이런 기법적으로 뭐라 하냐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해요.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밝은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해버리면 좀 어떤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두 개의 영상이 다르기 때문에 화면 자체가 바로 바뀐다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좀 시작할 때는 좀 어두운 상태에서 점점 밝아지면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면 되게 매끄러워요. 끝날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밝은 상태에서 점점 어두워지면서 끝나면 이게 아주 전환 효과가 되게 자연스럽고 매끄럽고 좋아요. 그 동작을, 그 효과를 우리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해요. 그거를 볼 텐데 주기 전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체를 지금 이게 축소 확대인데 좀 더 정밀하게 작업할 때는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시간 간격이 굉장히 조밀해지고 그다음에 이걸 줄이면 시간이 굉장히 러프해지면서 전체가 보이죠. 근데 동영상 사이즈는 여기서 끝났는데 배경음악은 엄청 길어서 계속 플레이되죠. 그죠? 이제 이 정도 해야 끝나요. 그럼 얘는 뒤에 건 의미가 없죠. 동영상 끝났는데 혼자서 플레이되는 의미가 없죠. 얘는 여기서 잘라져 버려요. 그죠? 잘라져 버려요. 그러면 자른다는 의미가 얘를 축소시키면 돼요. 음을 축소시킨다는 게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축소시킨다는 게 압축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끌거나 위치 거기까지 해서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동영상이든 그 배경음악이든 오른쪽 끝에 가면 왼쪽 끝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좌우 모양으로 변하죠. 그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가 됐을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쭉 갖다 당기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 가이드 선이 나왔을 때 위에가 뭐예요? 저거죠. 위에가 맞춰진다는 가이드니까 이 위치가 끝나는 지점 맞으니까 놓으면 되죠. 줄이니까 자동 페이드 아웃 효과가 적용돼 있죠. 소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끝나게 돼 있죠.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일단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키웁니다. 대략 작업하기 편한 게 너무 키워도 안 좋고 한 중간 정도 해놓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네, 요것만 했는데도 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으니까 음악이 들어가니까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